타이완인 백점이와 대만의 사위 최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데뷔드크 최세은 백점입니다. 사실 4월 달에 재외국민 투표 관련해서 등록하세요, 신청하세요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물론 우리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되지만 제가 그 소식을 좀 일찍 들어서 투표하는 날은 나오시는 분한테 한두 마디 여쭤볼 수 있으니까 그때 제가 취재를 나가려고 네. 5월 하순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최세훈 교수님은 마침 또 여기 타이완 주재 한국인 관련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인회의 네. 이사님이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최 교수님께 마이크 완전 맡기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투표 이게 바로 민주주의 사회의 소중한 면 아주 귀한 면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어떨 때는 후회도 하긴 하지만 타이완도 그런 일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재외 국민에게까지도 해외에 있지만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 이거는 우리가 아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우리는 타이완입니다. 네. 타이완에서는 꽤 아주 무척 부러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하지만 한국에서도 일부 한국 국민께서는 전자투표 안 된다. 저렇게 이게 떨어져서 네. 어디 다른 데서 투표 국외에서 투표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이런 있으신 거는 분들. 혹시라도 거기에 가짜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렇죠. 막 이런 거를 좀 걱정하는 분이 계세요. 부정투표가 정말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부정투표 그러면 느낌상 1950년대, 아하. 60년대 아주 옛날에 권위주의 네. 그런 시대에는 네. 그게 좀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 시대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 시대에 그거 하기 참 어려울 텐데 그래도 들어보고 우리들도 좀 많이 배우고 싶은데 자, 최 교수님 전반적인 정보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죠. 너무 큰 주제가 될 것 같아서 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네. 간단한 이야기를 특히 네. 이 해외에 살고 있는 교민의 입장에서 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사실 자신의 대표를 스스로의 권리로 뽑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87년 개헌을 하면서 87년이라고 그래봤자 벌써 40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그렇게 오랜 역사 중에서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밖에 되지 않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해외에 있는 교민들에게는 사실은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 외국에 나가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사는 사람들 아닌가. 뭐 누가 끌고 나가서 거기다 묶어놓은 것도 그렇죠. 일부 아닌데 국민은 그렇게 네. 생각하겠죠. 굳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투표 그것도 몇 명이나 된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투표소를 설치하고 또 행여나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부정이 부정선거라도 있으면 나면 어떡하나. 어떡하느냐 이러면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네. 2026년에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 논의는 사실 2014년부터 있었거든요.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했군요. 네, 그러면 이게 논의도 혹시 길었고. 국회 계류 상황에서 또 다시 올리고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네. 올라갔다가 안 되고 또 아. 여러 가지 입법을 보완하고 그러면서 또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이게 성사가 되었는데 하지만 우리가 외국에 나가 있는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라는 거에서부터 이 문제가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네. 호주제라든가 호적제도 같은 것은 한국에서는 이제 변화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여성의 지위라든가 그거는 예, 제가 알고 혼외자 있어요. 문제 네.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게 인권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변화가 있어 왔지만 어쨌든 재외 국민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국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은데 하지만 여전히 국적자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이 700만 명이나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반드시 이분들한테는 투표권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해외에 유학이나 아니면 일자리 때문에 단기간 파견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이런 것들은 이제 부재자입니다. 네네네. 아니 나는 고향이 부산인데 지금 일자리 때문에 서울에 와서 산다. 그래도 내가 투표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대한민국이 얼마나 IT가 발전한 나라인데. 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내가
부산, 서울이 아니라 심지어는 대만에 와서 일본에 가서 살아도 조금만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까지 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재외국민 투표가 성사가 되고 지금은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네. 타이완에서는 아직까지는 재외국민 투표 없는 거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네. 방송에서도 보도도 해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이 참 부러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내가 어디 와 있는데 우리 고향은 부산인데 내가 거기까지 가서 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재자 투표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타이완에서 그동안 부재자 투표라는 거는 아예 안 됐었는데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제한적입니다. 어떻게 제한적이냐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투표일 대선이나 총선 이게 굉장히 큰 투표고 올해 11월 같으면은 지방선거 9가지 투표를 한꺼번에 해요. 대만의 그러면은- 투표지가 이렇게 길죠. 네. 옛날엔 안 됐어요. 네. 그냥 희생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거냐면 얼마 안 됐지만 어떤 거냐면 내가 원래 어디에서 살던 사람인데 내 호적지는 가오숑인데 네. 나는 마침 타이베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타이페이에 어떠한 투 개표소, 우리는 투표소랑 개표소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투 개표소에서 선거 사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절대 못 돌아가잖아요. 당일치기 그렇죠. 이것도 불가능하잖아요. 네, 아무리 네, 네. 작은 이런 지역이라고 해도. 네. 그래서 이런 분들만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미리 무슨 통신 투표가 아니라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무 보는 이 자리에서 투표를 해서 이거 함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거는 따로 고향으로 또 다시 갖다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과 좀 다른 게 우리의 부재자 투표는 진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제한적으로 선거 사무를 보는 사람만 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군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상하죠. 국민의 의무니까 내가 군대 지금 군복무 중이니까 네. 나도 투표를 해야지. 우리는 안 됩니다. 이상하죠? 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우리 이 중화민국의 최남단에 있는 태평도에 있는 아, 군인분들은 네네네. 어떻게 투표를 하실까? 그건 안 돼요. 어허. 거기에 만약에 호적지가 따로 있고 주소지가 따로 있고 예컨대 독도, 그렇죠. 한국의 독도 같으면은 1번지, 2번지 있잖아요. 네. 그런 데가 있으면은 따로 만들 수는 있어요. 아. 자, 그런데 거기는 주민이 살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없어요. 음. 이미 신청 기간 지났잖아요. 네. 우리 교수님 그리고 한인회는 어땠어요? 어떻게 이것을 알리기도 해야 되고 네. 해서 최 교수님은 등록하셨어요? 네, 등록했고요. 네. 등록을 하라고 굉장히 많이 권유하는 그런 네.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해외에 있는 한인회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투표를 잘 독려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대사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도 그걸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이 우리가 지난번 국외 선거할 때도 국외 투표할 때도 보면은 미국 같이 굉장히 큰 나라 혹은 러시아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가 있는 곳은 반드시 우리가 대사관이나 어떤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 가서 네. 감독 하에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인력의 문제, 장소의 문제, 그렇죠. 비용의 문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사관에서 장소를 만들고 한인회들이 가서 십시일반하여서 이제 어떤 그런 부스를 만들고 사람들이 왔을 때 안내를 해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조금만 하면 되니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투표하러 오시는 분들이 네. 비행기를 타고 3시간, 너무 4시간을 멀죠? 타고 아니면 운전을 해서 10시간 넘게 해서 네. 투표소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가 조금이라도 더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열정들이 모이는 건데 네. 이런 소중한 한 표를 모으는 과정에 어마어마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네. 물론 노력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편 투표라든가 전자 투표 같은 거를 하면 어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이제 뭐 해외에 뭐 파병되어 있는 사람들, 네. 항공모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네네네, 투표를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이걸 못할 만한 뭐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재력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공적으로 선거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끝마칩니다. 진행의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若能回到冰河时期，多想把你抱进处理。你的笑多疗愈，让人生也苏醒。是